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JJ 리더입니다. 자, 오늘은 2021년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테마 한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2020년 한 해 동안 정말 많은 산업 섹터에서 많은 종목들이 이 테마와 이슈를 만들면서 큰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자, 그 중에서도 유독 강한 재료와 테마를 형성할 수 있는 섹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하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테마와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내용을 공유해 보도록 합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현 정부에서 얼마 전에 한국판 뉴딜을 발표를 했었죠. 그로 인해서 또 많은 테마들이 불을 뿜었었고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 2025년까지 160조를 투자해서 고령화 사회 안전망을 강화를 하고 또 디지털 뉴딜하고 그린 뉴딜을 추진해서 대략 190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빅데이터, 데이터댐 관련 테마주들이 급등을 했었었죠. 또 풍력하고 태양광, 수소,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 테마들이 또 어마어마한 시세를 냈었고요. 자, 그런데 아직 움직이지 않은 테마가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바로 일자리 관련 테마입니다. 자, 한국판 뉴딜 사업의 핵심 내용 중에 한 가지는 뉴딜 사업에 투자를 해서 19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내년 4월 7일에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나요? 네, 바로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3월 9일에는 대통령 선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총선이나 뭐 국회의원 선거, 보궐선거나 대통령 선거 때마다 반드시 등장하는 이 후보자들의 공약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나요? 자, 그건 바로 저출산하고 일자리, 고령화 관련한 공약들이에요. 이 세 가지는 선거 때만 되면 등장하는 단골 공약이라는 거죠. 자, 최근에 이 저출산 관련한 종목들이 한번 시세가 나왔었죠. 뭐 대표 관련주로 아가방 컴퍼니 제로투세븐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 좀 한번 볼까요? 자,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제가 관심을 갖고 있었던 놈들인데 이쪽에서 이제 좀 횡보하는 구간에서 관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얘도 굉장히 많은 테마주들이 상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을 기던 놈이었거든요. 이렇게 길게 보면. 그래서 관심을 갖고 있던 놈인데 얘가 여기서 한 차례 이렇게 상승이 나왔죠. 자, 요 구간이 그래도 한 40% 가까이, 50%가 넘게 상승이 나네요.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온 겁니다. 자, 제로 투 세븐도 마찬가지죠. 자, 얘도 여기서 이렇게 바닥을 기고 있을 때 올 한 해 정말 많은 테마 관련해서 종목들이 움직였었던 이 산업 섹터의 테마주들을 제외하고 이런 종목에 관심을 가졌다면 그래도 미리 선취매를 했다면 이런 구간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겠죠. 얘도 50%가 넘게 상승이 나왔고요. 자, 그렇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일자리 관련주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뭐 가장 대표적으로 에스코넥 같은 종목이 있어요. 항상 이 일자리 관련한 테마로 움직였다 하면 이 에스코넥이라는 종목이 일단 대장주로 움직입니다. 자, 이 종목도 굉장히 크게 상승을 줬던 고점 대비 지금은 바닥권에 있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게 보이죠. 자, 이렇게 아래권에서 시세를 좀 등락을 크게 주고는 있지만 최근에 이제 거래를 터트리면서 강하게 한 차례 또 시세를 줬던 모습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 아래까지 또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지금 구간은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 구간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한국판 뉴딜 관련해서 핵심은 이 19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라는 것인 것과 더불어 또 4월 달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일자리 관련한 이슈는 불거져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또 두 번째 종목으로 윌비스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자, 이 종목도 일자리 관련 테마주 중에 2등주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스코넥과 더불어 항상 일자리 관련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강하게 좀 시세를 주는 종목이고요. 자, 이 종목도 주봉으로 본다면 굉장히 바닥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시세가 나오지 않았다. 일자리 관련한 테마가 불게 된다면 충분히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윌비스와 더불어 조금 전에 봤던 에스코넥도 이 바닥권에서 횡보를 하는 과정을 만들면서 이평선이 굉장히 베베 꼬여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 있죠. 물론 아래쪽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겠죠. 시장이 뭐 큰 이슈가 될 만한 악재가 터진다면 시장이 급락을 하고 종목들은 시장과 더불어서 급락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의 모습으로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약해 보이고 이 종목들은 아직 시세다운 시세가 나오지 않은 구간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메가MD라는 종목이 있어요.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일자리 관련해서 등락을 거듭하는 종목이긴 하지만 최근에는 이 원격 수업 관련해서 시세를 좀 많이 줬었죠. 이 팬데믹 관련해서 학교 수업이 자꾸 지연이 되고 방학이 연기가 되고 하는 과정에서 이 원격 수업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시세가 좀 나왔던 종목이기도 합니다만 아직까지 얘도 큰 시세는 나오지 않았다. 길게 본다면 윗구간에서 약간 이런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모습이라고 좀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에스코넷과 일비스에 비해서는 등락률이 좀 있었지만 이 종목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재무제표가 안정적이고 우량주격에 속하는 사람인 HR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자, 이 종목은 지속적으로 흑자를 내고 재무제표 또한 깔끔한 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처로는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일자리 관련 테마주로서 등락률은 굉장히 적게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추세적으로 움직이는 우량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한 차례 추세를 잡으면 그쪽 방향으로 좀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 우량주 모습이 좀 다분하죠. 자,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를 현재 벗어나서 다시 상승 추세로 약간 만들어가는 모습이 초입인 구간인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종목도 일자리 관련 테마주로 분류가 돼 있고 가장 재무제표가 우량한 좋은 종목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세가 급변을 하고 강한 테마주의 대장주로 움직이면서 크게 상승을 주는 종목은 에스코넷과 일비스 같은 종목이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재무제표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사람인 HR 같은 경우가 연간 재무제표를 보면은 지속적인 흑자를 내고 있죠. 그렇지만 성장성은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회사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에스코넥을 한번 보자면 에스코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재무제표 상태가 좀 좋지가 않아요. 계속적으로 흑자를 내던 기업인데 최근 5분기 동안 좀 적자를 기록하는 모습이 조금은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회사는 나름 안정적인 이 판매처와 제조를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얘네가 핸드폰, 이 금속 부품 같은 거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회사고요. 이 거래처가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뭐 크게 재무상으로 최근에 좀 적자가 크긴 하지만 문제가 되진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뭐 연간 재무제표로 봤을 때 뭐 4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라든가 이런 뭐 상패에 좀 해당이 될 수 있는 위험한 기업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자, 윌비스 종목도 비슷한데요. 큰 흑자를 내거나 재무제표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기업은 아니지만 최근 분기에는 그래도 흑자를 냈죠.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이 회사도 재무제표상으로는 그렇게 아주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크게 문제가 될 만한 그런 재무제표는 아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일자리 관련한 테마는 아직까지 시세가 나오지 않은 유일한 좀 테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후에 이 고령화 관련한 테마도 기회가 된다면 또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자리 관련한 테마로 여러분들과 내용을 좀 공유를 해봤고요. 충분히 2021년도에 이슈가 될 만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좀 테마로서 많은 상승이 나왔던 그런 테마주들에 비해 아직까지 시세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그런 메리트가 있는 부분, 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도 투자에 많은 도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2021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제 리더였습니다.